2021년 5월 6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카카오톡 2시간 동안 먹통. 백업 파일 사라져 이용자들 분통. 카카오톡이 5일 밤 오류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아예 카카오톡에 접속되지 않거나 모바일 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른바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6일 카카오에 따르면 5일 밤 9시 47분부터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TSMC, 미 반도체 공장 5개 더 짓는다. 깊어지는 삼성의 고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내 공장의 추가 건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TSMC 행보에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에 달하는 제2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텍사스주 오스틴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미 중국 시안과 수저우의 낸드 플래시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 삼성전자에는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거점이라며 설비 투자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스톡 옵션의 교육비 지원도. 유통업계도 IT 개발자 유치전. 정보기술 게임 업계에서 시작된 개발자 채용 경쟁에 유통업체들도 뛰어들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대세가 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에 필요한 개발자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IT 게임 업계에 밀려 우수 인재 채용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는군요. 유통업체들은 스톡옵션과 같은 금전적 보상 외에 교육 기회 등을 유인책으로 내세웠고 기존 직원들과 헤드헌터를 활용해 인재 영입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미국 금리 올라야 할 수도, 한국도 물가 상승 우려.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미국 정부에서 금리가 올라야 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부정했던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한은의 이런 달라진 태도의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헤럴드 경제, 바이든 미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백신 최소 1회 접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최소 1회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1억 500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성인의 55%인 1억 4,700만 명이 최소 1회 접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당국의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즉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미 도심서, 흉기 피습. 아시아계 여성 2명 중상.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인 여성 2명이 흉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60대와 80대 여성들로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출신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계 시민을 겨냥해 폭행하거나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올림픽 출전 군부 인정하는 일 미얀마 연대위의 기꺼이 포기. 올림픽은 세계 최대 스포츠 대회로 운동선수라면 참가 자체로도 영광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올림픽 참가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선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영 국가대표 윈태우입니다. 윈태우는 지난 4월 10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부와 연계된 미얀마 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참가는 살인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일어난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 군부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정의용 모태기 첫 양자 회동.
과거사 푸켓 등 현안 논의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일보 송영길 민생올인 김기현 호남 방문 여야 신임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일찌감치 돌입하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부동산, 백신 등 주요 민생 정책 변화를 예고, 당심과 민심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구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 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야 괜한 트집.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장범의원 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KBS 철벽 방어 비밀 전략.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 전 여야가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머니에스. 건강하던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일상 거동조차 불편해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전신 근육에 염증이 생겨 일상 거동이 불가능해진 20대 청년의 엄마라며 이 같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용기를 내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미접종자라고 밝힌 943명의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9.6%는 받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성추행 의혹 등이 있는 일명 무자격 팀닥터가 동계올림픽에 2차례나 출전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팀닥터 자격이 없는 A씨는 자신의 지도 교수이자 서울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모 인사의 추천을 받아 연맹에 들어왔습니다. KBS 뉴스. 양구 박수근 미술관이 특별 전시회를 열어 박수근 화백의 희귀작 18점을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집한 아기업은 소녀 등 유화와 드로잉 작품 등 18점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